4번 이 희망 임대 리처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엊그제 올려놨더니 조회수가 한 15,000명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유튜브 힘이 굉장히 셉니다. 유튜브 힘이. 희망 임대 리처에 이렇게 요번에 LH 공사에서 146세대 요번에 어제 입찰했죠. 그제 월요일날. 지난주에 일주일간 그 현장 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줬고 엊그제 월요일날 입찰을 들어갔고 화요일날에 개찰했습니다. 개찰했는데 그거를 올려놨더니 지난주에 올려놨더니 한 15,000명이 보고 갔어요. 그래서 유튜브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강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봅니다. 이게 희망 임대리츠가 뭐냐 그러면은 LH 공사에서 예전에요 하우스푸라고 했어요. 집은 있는데 빚이 많아. 대출이 이자가 많이 내. 은행에. 그래서 그럼 뭐 너가 좀 도와주겠다. 그럼 국가 자금으로 사줄 테니까 팔고 있으면 팔아야 됐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팔은 것이 2013년도에 508가구고 그 다음에 또 500가구가 있고 1000가구가 있고 그러면 총 토탈 2000가구 되죠. 2000가구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1차하고 2차하고 거의 200개 정도 했습니다. 200개. 그러면 요번에 3차니까 146개 했거든요. 그럼 결국 해봤자 한 500개 정도 팔렸어요. 그러면은 총 지금 앞으로 몇 개 남았습니까? 그러면 한 1500 가까이 남았죠. 그래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번에 떨어진 사람도 울 필요도 없고 계속 나오니까 관심에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LH공사 거는 권리 분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LH공사에 옛날에 5억 주고 팔았는데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팔고 전세로 5천에 월세를 뭐 100만이 들어갔는데 기간이 한 5년 지났겠어요. 그래갖고 나가야 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LH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요 파는 거는 146세대는 공실이 반, 임차인이 있는 게 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매매랑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게 한 2000세대가 지금 이게 움직여가지고 지금 한 1500세대 가까이 남았습니다. 남았으니까 앞으로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그럼 1차에서 지금 이게 팔렸거든요. 팔려가지고 1차에서는 추첨입니다. 그 인원이 재입복귀 하기 때문에 한 물건에 어떤 거는 200명, 어떤 거는 5명, 어떤 거는 300명, 어떤 거는 10명, 막 지구작구로 막 들어와요. 이게 안 팔린 것도 있고. 그럼 요번에 팔린 거, 안 팔린 거를 검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요, 보통 이래요. 요거는 이제 2회차, 그죠? 2호, 3호, 2호인데 3차 그때 제가 쓰는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요거 자료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2호 때 요거는 지난번입니다. 요번에 3호죠. 3호고 지난번에 2호 때 3차 공고 놓은 거는 1차 공고는 100% 추첨제, 재입복귀. 2차 공고는 그냥 1차 금액 그대로 합니다. 100% 하는데 이제 높게 쓰인 사람 이제 고려 하고요. 그게 유찰되면은 이제 3차부터는 이제 10% 드립니다. 예로 이제 1억짜리다 크면은 9천만 원, 또 8,100만 원. 이거는 막 돌아서서 오늘 입찰하면 내일 발표하고 또 모레 입찰하고 또 4일 뒤에 또 바로 뒤에 발표해피고 이래서 계속 2일 만에 2일 만에 10% 떨어져. 그럼 그때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원도 그때 막 팔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3차부터는 90% 됩니다. 그죠? 90%, 90 요게에 또 90%. 그러니까 예로 1억이다 하면 1억짜리가 90% 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8,100만 원 되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진 거는 요번에 유찰된 거는 엊그제 낙찰된 거 말고 유찰된 거는 한 번 더 하고 100%.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 놓으면은 10%씩 이틀 만에 한 번씩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 마감 짓겠다 이 말입니다. 그 요거는 이제 그때 데이터고요.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막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거를 올려놨습니다. 그때 2차 때, 2호 때, 임대주택 2호 때 올려놨어요. 그래서 212강을 집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요번에 엊그제 지난주에 올려놓은 요기입니다. 332강 집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요 두 개를 보면은 거의 내용을 알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LH공사에 이게 이제 332강을 황경진 경매 유튜브에서 그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332강. 그럼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신문에 놓은 기사 보면은 당첨 때 4억 시세 차익이 있다. 뭐 어떤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파는 사람들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해요. 5년 전에 팔 때가 예로 3억인데 지금 뭐 5억, 6억이 막 돼버렸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아직 계약 기간이 몇 달 남은 사람들은 보러 가면 잘 안 보이지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내가 3억 주고 팔았는데 6억이 돼버렸으니까, 그죠? 그때 안 팔아야 되는데, LH에 안 팔아야 되는데 맞대였으니까 진짜 상당히. 그래서 엊그제 우리 야간반 때 보니까 인천 건데 3억 좀 되는데 낙찰 받으면 바로 1억 5천 버린다 그러더라고. 그 들어간데 떨어지더라고. 자, 그래서 온비드에 가서 여기에 희망 임대 3호 요거를 이제 누르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고도 있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뽑느냐, 그죠? 그럼 어디 간다고요? 온비드. 온비드에 가서 여기 가서요 희망, 그죠? 희망 그런 게 나오죠. 희망 하니까 뭐 막 뜨죠 밑에. 살짝 숨은데 임대하니까 뭐 많이 도망가네. 자, 여기 자, 눌렸습니다. 희망 임대 3, 이 3호거도 요번에 한 게, 요번 주에 발표한 게. 자, 결과를 보니까 입찰 결과가 146개인데 되고 안 되고는 어떻게 찾느냐? 요거는 여기 요 보면 낙찰 가만히 있거라. 자, 결과 간단하게 찾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 여기 있네. 자, 여기 낙찰이 있죠. 여기 낙찰된 거고, 유찰, 이게 이제 유찰된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유찰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럼 낙찰을 보려고 하면은, 낙찰 눌러주니까, 이렇게 해서 총 토탈이 몇 개냐 그러면요. 건수는 지금 여기 몇 개입니까, 지금? 119개 낙찰됐고, 유찰된 거는 27개 남았고, 얼마 더죠? 남았고. 아까 뭐 이제 유찰된 거는 있습니다. 유찰된 거는 김포시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 고양시, 서구, 광양, 남양주, 하동, 그 다음 파주, 동래, 그죠? 당진, 충남 당진, 파주,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페이지 보면요. 유찰된 거는 이제 일산, 고양, 용인시, 처인구, 그죠? 아파트 1억 9천짜리, 뭐 개안쪽, 그죠? 전용도 뭐 개안습니다. 괜찮고. LH 공사 거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거니까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이는 금액이 좀 커서 그렇고, 양주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고, 용인시, 기흥구 이런 데 좋은 데죠. 용인시, 기흥구 뭐 이런 데 뜨는 동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데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 지금은 보통은 전에는 60% 했는데 이제 50%로 줄였어요. 50%로 줄여주고, 9억이 또 넘는 거는 30%가 되고, LTV가 많이 줄였어요. 줄여가고 대출을 조금 여러분 고민해봐야 돼. 주로 한 50% 보면 되는데, 일단은 무주택자는 지금도 뭐 70% 그래 돼요. 되고, 주택이 있으면은 또 60% 되고, 요거는 은행에서 조금 여러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럼 이거 알아봐야 되는데, 요거는 뒤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흥하고 일산 서구 막 있어요. 일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오산, 그죠? 오산, 고양시 덕양구, 그죠? 고양동에, 그 다음에 춘천도 있네. 춘천, 김포, 덕양구, 고양, 일산 동구. 그럼 우리 진주가 2개 있는데 도망갔겠네. 하나 있습니다. 어디 갔노? 아, 지나갔어요? 네. 그래, 하나 내가 봤는데, 어디 앞에 있나, 진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 진주가 2개 있더니 하나 도망갔어. 하나 팔려버렸어요. 요거는 안 팔렸어요. 요거는. 진주가, 우리 경남에는 유일하게 2개가 있었는데, 요거는 금산면에 진주 풀이죠. 요거는 지금 안 팔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세다 크면 안 들어가면 돼요. 다음, 물어보니까 5월 말쯤 나온대. 지금 4월 27일, 23일이죠. 그러니까 한 달 뒤 있죠. 나온대요. 떨어진 거 이거는 나오고, 그때는 100%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차부터 진행할 때는 이제 90%, 81% 이런 식으로 또르르 이틀 만에 한 번씩 떨어집니다. 이틀 만에. 그러니까 이제 예로 이게 1억 7.3 지금 비싼데 1억이 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괜찮겠죠. 그래서 자기 이제 낙찰가를 제가 계산해 갖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마음속에 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그럼 이게 이제 요번 뿐이냐 그러면은 또 한 서너 달 있으면 또 나온다고 또 뭐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11월 달에 했거든요. 11월 달 하고 또 2월 달에 막 이래 막 3차, 4차가 막 움직였거든요. 그래갖고 또 지금 요번 오는 게 보통 한
5개월 정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다. 내 느낌에. 한 5개월 정도 지나면은 또 다시 한번 또 한 200개 정도 막 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예. 춘천 거 한 번만 봐주세요. 뭐야? 춘천 아까. 춘천. 한 번 봐주세요. 와야. 춘천에 뭐를 봐주고? 아까 거기. 안 팔린 거? 네. 아까 보이는데? 1페이지인가? 3번. 자, 춘천 3페이지인가 봐요. 어디 춘천의 고향입니까? 네, 거기입니다. 아니야. 거기 있습니다. 자, 춘천에 하나 있습니다. 우두동에 강변 코아루 아파트 2억 800, 전용 면적은 우리 구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그죠? 전용 면적이니까 주로 분양이 34평짜리 아파트, 34평, 뭐 그런 겁니다. 2억 800. 그럼 요런 거는 일반 매매랑 똑같아요.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검색은 여러분들이 온비드 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눌려가지고 한번 찾아본다 할 수 있겠죠? 네. 방금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럼 어제 월요일날 된 사람은 그죠? 월요일날 당첨된 사람은 3% 넣고 당첨됐거든요. 그럼 뭐 다음 주에 월하에 나머지 7%를 냈고 계약금을 이제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하고 잔금은 6월 19일이니까 한 2달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럼 이때 대출이 되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이전 잔금을 치르면은 그날 이전 서류 준대요. 주면은 은행에 가면은 바로 그날 동시 패션으로 이전 설정이 바로 들어가니까 은행하고 이야기만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 보통 우리 경매하고 법원 공매하고 납치 받으면 잔금 대출 잘 되죠. 그거 똑같이 다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조정 지역이 이제 만약에 서울인데 우리 창원이야 인데요 뭐 경남이야 70%뭐 LTV 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서울 안이고 이제 뭐 용인시고 이런 데는 조정 대상구에 들어갔으니까 그건 뒤에 나옵니다. 대출 관계가. 자, 그래서 이제 기초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엊그제 월요일 날 입찰됐어요. 입찰이 되고 그 다음에 잔금은 6월 19일 날 냈는데 그게 한 2달 정도 시간 있죠. 지금 보니까 잔금 한 2달 정도 줍니다. 주고 이제 계약 체결은 1등은 3% 내고 이때 1등 한 사람은 다음 주 4월 28일 날 29일 날 하수네 하수 화요일 수요일 날에 계약을 7% 내려 나머지 7% 내려 알겠죠? 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전자 계약 시스템인데 요거는 이제 입찰된 사람만 조금 신경 쓰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전자 이것도 되거나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동으로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동으로 되나 지역별 일정급 이상의 계약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거다. 거래 신고해야 될 거다.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은 3억 원 이상, 기타 지역은 6억 원 이상이면은 이걸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는만 내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 봅니다. 어느 분이 이제 희망 임대 리츠에 입찰을 했습니다. 낙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는 거는 아까 했다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온비드 가셔가지고 또 요렇게 해도 또 찾으면 됩니다. 요렇게 어떻게 찾나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온비드 가서 아까 제가 한 거는요. 희망 임대를 넣어갖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 했고 그러면은 부동산 갑니다. 부동산에 마우스 가면은 오른쪽 입찰 결과 나와요. 입찰 결과. 자, 다시요. 온비드 가서 부동산에 가서 입찰 결과를 누르면 됩니다. 눌려가지고 요 화면 오겠죠. 그럼 여기서 처분 방식을 매각. 그 다음에 주로 뭐 자기가 서울이다 하면 서울. 그 다음에 주거용 아파트죠. 아파트. 그 다음에 입찰 결과는 낙찰이 뭐 낙찰. 그럼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높이니까 이게 기간이 기니까 이거 줄였어요. 아까 개찰이 언제죠? 4월 21일이죠. 4월 20일이구나. 21일 화요일이구나. 그러면 4월 21일로 그만 통일해봅니다. 4월 21일로 낙찰된 거를 달라 이 말이죠. 여기 낙찰된 거를 보여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검색에도 서울에 낙찰된 게 쭉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그럼 몇 명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럼 낙찰된 게 서울에 한 24개 나온다. 24개 나오는데 낙찰된 인원을 보려고 하면은 몇 명이 들어왔을까 보려고 하면은 자 1번 봅니다. 기름동에 1번에 서울 기름동에 몇 명이 들어왔을까? 85제곱미터인데 6억 2,900인데 그 추첨이니까 재뽑기니까 사람은 많이 들어와요. 그죠? 한 사람이 3%니까 여기 막 넣겠죠. 어떤 사람은 컴퓨터 하는 사람은 3억 있으면 몇 개 있으면 그럼 뭐 이런 거 3%면 한 1,800 그죠?
그러면 한 10대 개 넣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상시에 보기 눌러가지고 로그인 하면은 그 인원이 나옵니다. 인원이. 그럼 몇 명이 들어오는가 자기가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몇 명이 응찰이 됐는가? 요거 상시에 보기 누르면 돼요. 자, 몇 명 들어왔다고요? 142명 들어왔어. 그죠? 무역하는 거는 잔금을 3%안 넣은 사람들. 이 무역고 6억 2,900인데 요거는 최저 입찰가나 똑같아요. 그럼 142명 중에서 재입복해 가지고 연락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또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5월 말 되면은 다시 요번에 한 것처럼 재입복귀 아니고 그때는 이제 많이 쓰는 사람들 위주로 한번 해주고 유찰되면은 이제 그 다음 주나부터 바로 막 이틀 한 번씩 10%씩 푹 들어가고 아까 뭐 예로 2억짜리다 하면 이제 뭐 1억 5천에까지 떨어지겠죠. 그럼 그때 자기가 그 정도면 좋다 하면 뭐 들어가면 됩니다. 적당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LH 공사에 3호 낙찰된 아파트는 아까 했다 그죠?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해가지고 여러분들 입찰 결과에 119개 나왔는데 낙찰인지 유찰인지 누르면 답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답을 또 받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죠? 했습니다. 그 다음 LH 공사에 유찰된 아파트가 27건이 유찰됐어요. 유찰된 거는 이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쭉. 그래서 27건을 제가 이렇게 이어놨습니다. 일단은 이런 보라고. 용인시, 양주시, 고양시, 덕양구부터 쭉 이렇게 이어놨으니까 부산도 있고요. 이렇게 쭉 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주도 있고 뭐 많습니다. 김포도 있고 아까 어떤 말씀드린 뭐 서울의 은평구도 있네. 은평구 그죠? 은평구도 있고 주로 파주가 많네요. 일산, 동구, 진주 것도 하나 있네. 진주 그죠? 하나 있죠? 아까 춘천 왔다. 춘천 여기 있네. 자, 춘천 12번에 있네. 자, 아까 춘천 누가 물어봤죠? 그거 보면 됩니다. 춘천. 그 뭐 27개 유찰된 거는 제가 데이터로 다 이어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보라고. 자기 동네, 좋아하는 동네. 근데 이제 데이터를 안 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보니까 써서 지나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어놨으니까 유찰된 거, 요건 언제 한다고요? 5월 말일 날. 5월 말일쯤 한대. 내가 전화해보니까, LH 전화해보니까 유찰된 건 언제 합니까? 이랬더니 아마 5월 말쯤 되면은 아마 할 겁니다. 그 이야기더라고요. 5월 말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서울 같은데, 용인 같은데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서울이나 이 아파트 살려고 하면 대출이 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는데 우리 수강생이 예를 들면요. 요거 봅니다. 18에 103013. 자, 이거 봅니다. 요게 현대 성우 아파트를 낙찰받았어요. 우리 수강생이. 요게 도봉구에 이 법원에 전용이 34평인데 법인 명의로, 그죠? 하만의 아지매가 법인을 만들어갖고 우리 수강생이니까 법인 만들어갖고 서울 아파트를 1차에서 낙찰받아봤어요. 1차에서 하만군의 이 주식회사 합니다. 해갖고 4억에 낙찰받았어요. 받아갖고 대출을 85% 받더라고. 85%. 그게 85%니까 3억 5천 대출이 되고 5천만 원치 장금 넣고 치르고 이랬습니다. 그럼 무슨 대출이냐? 그게 그럼 서울인데 뭐를 많이 주나? 법인을 했어요. 법인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자,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법원 어디 옆입니다. 북부지원 옆입니다. 북부지원. 북부지원, 서울의 북부지원 아시죠, 여러분들? 서울 사람 잘 알 겁니다. 북부지원, 그죠? 거기에 뒤에 붙어 있는 현대 조그마한 이제 성우 아파트가 있어요. 현대 성우 아파트 붙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낙찰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기에 대해서 신탁대출로, 신탁대출이 뭔가 합니까? 85%. 근데 예로 신협에 가니까 신협에서요, 예로 다가구주택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신협에 가보니까 소액보증 막 뛴단 말이죠. 안 띄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신탁대출은 일단은 낙찰자 법인에서 신탁회사로 소유권 능압입니다.
넘가버려. 넘가버리고 수수료를 한 240만 원 물었어요. 물고 소유권 넘가 좁히고 그러면 이제 신협하고 요게 신탁 교보신탁 교보신탁입니다. 교보신탁 요거는 한국자산신탁인데 보통 교보신탁이나 한국자산신탁 여러 연결해 가지고 대출을 받습니다. 85%로 받아갖고 이제 85%니까 15%만 지가 돈을 냈어요. 그럼 얼마고? 15% 뭐 6천만 원이가. 그럼 3억 4천 대출 받고 6천만 원 정도는 지돈 들어갔네. 들어가고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은 전유 면적이 85 넘죠? 그러면은 1.3%입니다. 1.3% 취득세가. 그러면 취득세가 한 1.3% 물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좀 했대요. 리모델링. 그러면 자기 자금은 85% 대출 받고 15%인 6천만 원 지돈이었고 취득세가 1.3%니까 한 500만 원 되겠네. 500만 원. 그러면 한 500만 원 들어가고 리모델링 한 3천 정도 주고 뭐 대가 한 1억 들어갔겠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4억에서 들어간 거는 이제 4억에서 500 취득세하고 리모델링 3,500 한 4억 4천 들어갔겠네. 그래가지고 내놨는데 5억 2천에 자기는 5억 3천 불렀는데 누가 5억 2천 샀구만 1,000만 원 깎아도 싫다 했는가 봐. 값비대. 깎아줘야 돼. 그거는 알겠죠? 여러분이 딱 팔 때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깎아도 그러면 나 1,000만 원 더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 사람도 어깨 정도는 팔아줘야 지도 나는 무릎에 사가지고 어깨 정도는 팔아야 되지. 요 다 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그게 그래갖고 뭐 몇 달 값비대 지금. 그 사람 들어가는 게 또 잘 안 오는데 지금 뭔가 딱 그때 타이밍이 맞았는데 그죠? 그러면은 5억 2천이면 아까 4억 한 4천 정도 하고 한 8천 정도 개입 있으면은 바로 낙찰받아고 단타로 8천 것도 괜찮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한 뭐 돈 얼마 뭐 6천만 하고 그 한 9천 들어갔죠? 9천 들어가고 한 8천 버리 비면 단타로 뭐 괜찮은 거지 장사가. 장사죠. 괜찮은 건데. 자 그러면 대출 여러분 낙찰받아 뭐 대출이 문제입니다. 대출. 그 대출은 요 금액에 대해서요 우리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방은 LTV가 70%죠. 그죠? LTV 70% 아니지로. 그런데 서울에는 주택이 있으면 지방도 60%입니다. 주택이 있으면 60%고 주택이 없으면 몇 프로입니까? 70%. 거기에서 보통 소액보장금을 서울은 뭐 3,500인가? 빼고 우리 창원 얼마죠? 1,700인가 뺍니다. 반칸 정도는 빼고 아마 그래 됩니다. 곱하기 해가지고. 자, 그게 이제 기본 룰인데, 자, 봅니다. 잘 아다시피, 개인은 지방은 LTV 70%,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의 주택 가격이 5억이 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이야. 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 이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플러스 10%는 즉 70%다면 70%. 아시죠? 70%입니다. 그러나 2020년 2월 이후 그게 이제 지난달이죠. 지난달 조정 대상 지역 내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강화돼 가지고 자 강화된 내용은 요겁니다. 요거 잘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 내 강화된 거는 기존은 60%인데 60%지만은 요런 사람은 70%예요. 여기 있는 사람 이해가시죠? 여기 있는 사람은 70%고 10% 플러스 해버리니까 70%입니다. 70%인데 보통은 60%고요. 60%인데 요번에 2020년 2월 달에 강화된 거는요. 강화된 거는 9억 이하는 LTV를 10% 내놨습니다. 50%. 그럼 9억 넘는 거는 30%.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연습 문제 풀어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인데 예로 용인시에 아파트를 낙찰받는데 10억 아파트를 매입하든지 아까 LH 산다 이 말이죠. 그럼 대출 얼마 되냐 그러면은 현행 10억은 60%에 6억을 주는데 개선된 거는 9억까지는 50%, 1억까지는 부터는 이제 30%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합치면은 4억 8천 되더라. 10억짜리 같으면 그럼 9억 같으면은 한 4억 5천. 현행은 6억인데 4억 5천으로 금액이 많이 절반 조금 못 미친다는 거죠. 돈 계산 잘해야 돼요. 그러면 조정 대상지역이 뭐냐 그러면은 요 빨간 거 있죠. 여기 조정 대상입니다. 잘 보입니까 이거? 뻘건 거 있죠, 뻘건 거. 여기 있는 거. 그럼 가끔은 이제 이게 대세종
대구, 수성구, 세종, 뭐 이쪽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알겠죠? 지방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이후 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 한도가 축소됐다. 말입니다. 강화돼 축소됐어요. 그 지방 몇 프로요? 창원은 몇 프로입니까 지금? LTV 70%. 70%. 서울이라도 무주택주고 무주택자고 5억 이하고 합산 소득이 6천원, 7천원 이하가 되면은 70%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60%를 지금 적용하다가 그죠? 60% 적용하다가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로 조금 강화됐다. 그걸 기억하세요. 이 표를 보시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문제는 LTV만 중요하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은 다시 13번입니다. 자 13번에 1번 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 담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용도는 LTV는 지방은 70%, 조정 대상 70%지만은 60% 하다가 9억 이하는 50%, 30%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조금 이제 강화됐어요. 여기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9억 이하는. 근데 개인별로 DSR 그런 게 있어요. DSR. 옛날에는 DTI 했는데 지금은 이제 DSR이 뭡니까? 총부채 원리금 사업비라고 소득이 없으면은 대출을 못 해주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죠? 그런데 그럼 이익금융권은 그럼 아지매가 낙찰받아서 뭐 대출 안 되나? 이게 이제 아지매 카드를 많이 쓴대. 그러면 이제 예로 시내비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는 신용카드 쓴 내용을 역산해 가지고 네가 소득이 좀 있게 쓰는구나. 이래서 막 하고 있는가 봐. 그래서 대출 금액은 이 LTV는 똑같는데 니나 내나 똑같는데 DSR이 좀 틀립니다. 개인별로. 하 원장님은 예로 소득이 많다. 이렇게 뭐 대출이 없다. 그러면 이제 대출이 많이 되겠죠. 근데 가정주부부터 뭐 또 없잖아요. 사실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자기 주거래 은행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잘 안 되면은 예로 1금융권 가면은 소득이 없다 그러면은 노 그럴 겁니다. 그럼 2금융권이 뭡니까?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이런 데 가보면은 카드는 씁니까? 카드 쓴다. 그럼 뭐가 내역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역산해 가지고 뭐 되겠다 안 되겠다 답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1금융권이 안 되면은 2금융권 가서 의논하고 또 2금융권 안 되면 뭐합니까? 아까처럼 신탁대출이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신탁대출. 자, 한번 봅니다. 그럼 우리 학원 수강생이 신탁대출로 85%를 받아냈습니다. 그죠? 4억에 3억 5천을 받았어요. 4억에 85%, 15%면 얼마고? 6천만이네. 그죠? 그럼 3억 4천을 받았네. 잘못됐네. 3억 4천. 대출 금리는 4.1%. 신탁 대출에. 그 다음에 중도 사안 수수는 없는데 신탁 보수가 240만 원 나가더라. 이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탁 대출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은행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여기가 하더라고. 신탁 대출은요 인천에 용현 신입에 여기서 받았더라고. 인천에 용현 신입. 아마 전화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가 다 해놨어요. 또 담당자까지 안길남 대대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답 다 주고 있죠. 그 가서 전화해가지고 하면은 대리금융기관은 인천의 용현 신입이지만은 수탁자는 교보 신탁하고 연계해서 지금 치고하고 있다. 막 그렇게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혹시 좀 아리송 이라면 어디 전화한다고요? 인천에 어디 한다고? 용현 신입이 있습니다. 꼭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담당자 차니까 안 들여봤더라고. 자기가 담당이래요. 신탁대출에. 그래서 전화번호 해놨습니다. 해놨으니까 서울인데 받을 사람 신탁대출 받을 사람이 전화해보세요. 또 안 돼 또 전화 올 거다 조금 있으면. 웃잔 일로 말이야. 나한테 전화가 엄청 온대 지금. 그럼 뭐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유튜브 올라가면 이제 또 엄청 아까. 지난번에 대출 상담사 삼성생명하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신마산에 그 농협인데 그때 이제 명함을 주세요 올려놨더니 경락장금 대출 한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명함을 올려놨더니 전화가 막 전국에서 온대요. 인천에서도 오고 저기 창원에 황 원장께서 뭐 유튜브 올라간 거 보고 전화했다 하면서 이제 부산 사람이 인천 거 낮춰봤는데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막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상당히 깜짝 놀랐죠 자기가. 자 대출은 서울 쪽은 뭐 잘 모르면 전화해보세요. 용인신입에 전화 한번 전화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낙찰받고 이러면요 명함을 많이 줍니다. 대출 상담사들이 김해법정에 나오면은
요거 1등 되는 거잖아, 1등. 1등은 요거를 반납하고 뭐합니까? 조그만 영수증 받아오죠, 영수증. 그 갖고 놓으면은 웃지 않은지 막 딱 달아붙습니다. 붙어갖고 볼펜 주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뭐 대출 필요하시지? 뭐 전화번호 알려주소 이래갖고 사건 번호 막 딱 적어놨습니다. 저끼리 또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전화가 옵니다. 수협에는 얼마고 농협에는 얼마고 뭐 이래갖고 뭐 사무소에 얼마고 해갖고 저끼리 막 전화가 와요. 그럼 명함을 버리지 말고 카톡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좀 팩스를 저기 카톡 좀 넣으라고. 나 서울 가고 못하니까. 알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 알아요. 대출제도는. 저도 서울 거를 잘 몰라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밥만 먹고 하는 게 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문입니다. 그죠? 지분대출도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안 되죠? 그럼 뭐 또 잘 찾아보면 또 있어 구멍이. 그죠? 어디 한 대 있다고 전국에. 종교시설, 전락 쳐받아서 절, 교회 대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절 같은데 잘 안 해주죠. 신안에서도 절은 대출 금지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시설 이런 데는 대출 주지 마라. 그죠? 본부 승인을 받아 물론 되겠지만 큰 대형교는 되는데 조금 어중간한 중소 이 교회들은 절 같은데 근데 대출 잘 어려워. 그럼 그런 걸 풀어주면은 대출 상당선은 수술 많이 받겠죠. 보통 보면 1억 대출 아파트 담보대출하면 한 0.2%니까 한 20만에서 25만 원 정도. 그럼 3억 같으면 뭐 한 60에서 한 75만 원 정도 수술을 받습니다. 한 건 연결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가 여러분들이 뭐 보면 별거 아니다 싶어도 그래도 하루에 그래갖고 막 법원 따내them 하다가 한 100건, 10건 하면은 애국 수수료가 됩니다. 그죠? 한 4, 500만 되겠죠? 최소한도. 뭐 그러면은 뭐 좋을 겁니다.